반갑습니다. 네, 소대용 교무입니다. 오늘 동아리 통해서 모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법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네, 부푼 꿈을 가지고 다들 한 학기 시작하셨을 텐데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번 학기는 참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이곳에 부임한 첫 해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쉬게 되기도 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가까워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시나마 이 마음 공부를 통해 휴식을 줄 수 있을까? 많이 연마하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이번 학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3번의 법회에서는 미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쉽고 듣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은 이 감사와 사랑과 이 공경의 마음을 완전히 내 삶 속에 녹여내고 또 상황에 맞게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매주 법회에 나와서 반복하여 듣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두 번씩 그 만남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결국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이 안에 감사와 사랑, 공경의 마음을 갖춘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언제나 다가가서 기대고 쉴 수 있는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조금 모자라 보여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화기애애해지고 그런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큰 성자들이야말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과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치유를 받고 위안을 받고 또 힘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 따뜻함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도 따스하고 밝은 힘이 있어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 부처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말썽을 피우더라도 내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고 또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식에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이유는 당신이 직접 10달 동안 이렇게 품기도 하셨고 또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 몸과 다르지 않구나.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행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처님과 같은 성자들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알고 보면 나와 하나이구나, 나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온통 바치신 분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이타행이 당신의 기쁨이요, 당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의 길로 이어질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그런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만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도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야, 꽃아, 너 참 예쁘구나. 이렇게 하면 꽃이 좋아하나요? 아니면 내가 좋을까요? 사실 꽃 자체는 예쁘다, 밉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예쁘고 좋을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따뜻한 마음을 저 사람에게 건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특출난 전문성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높은 명성과 부귀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인색하고 차가워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차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다 아시죠? 네, MS.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윈도우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전 인류에게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새 문명을 열어줬죠. 한때는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 나가던 회사도 한때 약 10년간 굉장히 긴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늙은 공룡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신생 IT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지만은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1위 자리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놀고 먹고 안주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회사에는 전 세계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그 똑똑한 인재들이 항상 모여 있었고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암흑기가 10년간 지속되다가 2014년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출신의 CEO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부 직원을 평가할 때 전에 없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점차 회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나 중심, 개인 중심이었던 그 천재들이 서로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생으로, 합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부터 무려 10배나 주식이 상승해서 대반전을 이루며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이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성공은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어떻게 살려주느냐,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많은 광고나 TV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또는 기업인이나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갔던 그런 작은 실수들도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 한순간에
대중의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맴돌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방학,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먼저 나부터 이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지지하고 공경합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방학 기간 동안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